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투자를 하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매달 배당금이 들어와서 내 계좌가 풍족해지는 상상인데요. 그때가 되면 월급이 없어도 소비에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 배당받는 삶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해외 배당 ETF를 제가 소개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뤄봤으니까 국내 투자자분이라든지 연금저축 투자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 경기 침체다, 하락장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럴 때 배당주를 선택하게 되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배당주는 배당률이라는 게 있죠. 매달 혹은 분기마다 배당을 줍니다. 그걸 계산하는 방식은 내가 산 단가, 그 금액에다가 배당금을 나누면 됩니다. 쉽게 얘기 드려보면 리얼티 인컴이 지금 현재 67달러인데 배당금을 1년 합했더니 2.96달러 줍니다. 이걸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배당률이 나오죠. 리얼티 인컴이 현재 4.4%의 배당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다. 10달러 정도 떨어지면 57달러까지 내려오죠. 그렇게 되면 배당금은 가만히 있는데 단가가 내려갔으니까 배당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5.2%까지 올라가는 거죠. 리얼티 인컴이 5% 넘는 배당을 준다?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됩니다. 이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긴 힘든 구간이 됩니다. 이 말은 하락에 어느 정도 강직성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런 바닥에서 지지하는 라인들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때 더 하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락장, 침체장 이랬을 때는 배당주가 톡톡히 지지선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배당주랑 성장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리얼티 인컴이랑 엔비디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리얼티 인컴인데 정말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하락장에서 어쩔 수 없이 39%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성장주는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또 여지없이 내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리얼티 인컴은 강하게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률입니다. 4.5%라고 해서 리얼티 인컴이 4.5%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주, 성장주 고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배당주가 없다면 혹은 국내에서 배당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배당주 찾아보겠습니다.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ETF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내 상장된 ETF 수가 569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배당이라고 들어간 ETF가 지금 보시는 ETF들인데요. 이걸 다 더해봤더니 24개입니다. 이 24개를 두 가지로 또 분야를 나눌 수가 있는데 국내 상장된 국내 투자 상품이 17개고 해외 투자하는 상품들 있죠. 그걸 국내에 상장시킨 게 7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상품은 3개를 뽑아보고 해외 상품은 2개를 뽑아서 5개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내 배당 ETF 탑3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코덱스 배당 가치인데요. 상장일은 2019년 5월이고 총 보수는 0.36%입니다. 원래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0.3%인데요.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0.06%가 올라가게 됩니다. 투자 기업수 총수를 보면 150개의 기업이고 그 중에서 탑5를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들어있습니다. 1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SK 하이닉스,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국내 배당 ETF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랑 고배당주인데요. 이게 좀 역사가 있는 ETF 중에 하나죠. 2012년 8월에 상장을 했고 총 보수는 0.29%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편이고 투자 기업 수를 봤더니 3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고 탑5 기업을 보면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포스코, HD현대가 있습니다. 배당주에 정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죠. 앞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컸는데 여기는 고르게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주가 눈에 들어오시죠? 그만큼 금융주, 배당주에 포커스 맞춘 ETF입니다.
국내 배당 ETF 마지막 세 번째는 KB스타 고배당이 있습니다. 상장일은 2017년 4월이고 총 보수는 0.26% 역시 낮은 편이죠. 투자 기업 수를 봤더니 80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는 150개 기업이랑 30개 기업, 그 중간 지점인 8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탑5 기업을 봤더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비중이 24.8%입니다. 25%라고 봐도 되겠죠. 그 말은 4분의 1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면 굳이 KB스타 고배당은 투자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국내 투자 아예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싶고 배당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업과 비중을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 2, 3, 4, 5등을 보면 포스코, 기아, KB금융, 신한지주가 있습니다. 금융이랑 성장주 고르게 분산 투자되어 있는 ETF입니다. 국내 배당 ETF 탑3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3년 동안 배당을 얼마나 잘 줬냐 체크해 봤는데요. 역시나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리랑 고배당주입니다.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코덱스 배당 가치가 2.93%, 아리랑 고배당주 가장 높죠. 5.28%입니다. 그리고 KB스타 고배당이 3.88%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운데 고배당주가 이렇게 높은데 왜 코덱스 배당 가치랑 KB스타 고배당은 낮으냐? 그거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2.4%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배당에 맞춰서 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R이랑 고배당주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할 때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투자하는 원금 자체가 깎이지 않느냐 이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우선은 3개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KB스타 고배당입니다. 42.8%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는 배당도 중요한데 성장에 더 신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B스타나 코덱스 배당 가치가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배당 ETF를 정리해 보면 KB스타 고배당은 현재 3.88%고 아리랑 고배당주는 5.28%입니다. 내가 성장에 포커스 맞추면 당연히 KB스타에 투자하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배당에 포커스 맞출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아리랑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률 그리고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B스타 고배당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내 투자 상품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면 좋고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배당에 여기 삼성전자가 들어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리랑 고배당주처럼 아래 보시면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KT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드신다면 아리랑 고배당주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에 투자할 때 그 안에 있는 기업까지 꼭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내 배당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3개 ETF가 모두 다 담고 있는 기업은 뭐가 있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25개의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들을 나열해 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은행주, 생명, 보험회사, 그리고 지주회사도 상당히 많죠. 카드회사도 있습니다. 한정, KPS도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혹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SCHD가 국내 상장이 됐습니다. 10년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NOBL이라고 배당 기족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것 또한 국내 상장이 됐습니다. 국내 상장된 이 두 개의 ETF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로 SCHD를 국내 상장한 ETF를 보겠습니다. 플레임을 보면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입니다. 상장일은 2021년 10월에 상장이 됐고 총 보수는 0.67%좀 높은 편이죠. 투자 기업 수는 10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현재 탑5 기업을 보면 머크, 코카콜라, 화이자, 암젠, 펩시 등이 있습니다. 배당을 주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에 투자해야 되는데 혹은 해외에 투자하고 싶은데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에 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NOBL을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의 플레임을 보면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주입니다. 상장일은 2022년 5월 17일이죠.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총 보수는 0.25%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놨는데요. 플러스 알파는 기타 비용이 아직 얼마로 책정될지 계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라서 3개월 뒤에 플러스 알파로 한 0.1에서 0.2%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투자 기업 수는 6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25년 동안 배당을 늘려온 미국 기업들을 체크해보면 탑5 기업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알버먼, 엑슨모빌, 엠코, 쉐보론 같은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비중을 보면 고르게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개 ETF의 수익률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간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 버전에서는 당연히 차트가 다 그려지지 않아서 해외 버전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수익률이 나오는가 싶더니 코로나 이후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 SCHD죠. 70.8% 상승했고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주는 57.9% 상승을 했습니다. NOBL이죠. 이렇게 보면 당연히 미국 고배당 S&P가 더 괜찮은 ETF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상장한 지 별로가 안 돼서 배당률을 비교하기 힘든데요.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는 두 번의 배당을 줬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월과 5월에 나왔는데요. 65원과 55원 더하면은 120원이죠. 곱하기 1을 하면 1년간의 배당금이 됩니다. 한 주당 240원 정도 배당이 나오는 거고 240원을 현재 단가로 나누면 2.2%의 배당률입니다. 그럼 실제로 SCHD의 배당률을 봤더니 2.9%입니다. 0.7%의 배당률 차이가 있죠. 배당은 0.7%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거를 검토해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1년 정도 배당이 나오는 걸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겠다 했었습니다. 간이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역시나 배당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CHD를 한국 버전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요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SCHD에 투자하는 게 지금까지는 배당률 차원에선 더 괜찮습니다. 앞으로 배당 상승률이 같이 가는지도 꼭 체크해 봐야 되니까 1년 되는 시점에서 요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주는 상장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배당금을 계산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둘 다 제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굳이 제가 이걸 국내 버전으로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배당 ETF 총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배당 ETF는 당연히 배당 집중형은 아리랑 고배당주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나는 배당 플러스 삼성전자에 같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B스타 고배당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건데 국내 상장된 ETF가 있죠. 배당 성장 투자에는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가 있었고 안전 배당 투자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 측면에서 배당 성장 측면에서는 아직 해외 상품들은 검증이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배당 ETF는 당연히 분배금을 잘 주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세이브로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ETF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와서 ETF 종합 정보 그리고 종목 상세를 누릅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종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KB스타 고배당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아래 검색을 누르면 오른쪽처럼 분배금이 언제 나왔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 ETF가 혹은 이거 기업도 여기서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ETF 기업 모두 다 분배금을 잘 주고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죠? 연초만 하더라도 1193원이었는데 지금 1430원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니까 미국에 직접 투자하려고 환전을 하려 보니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나중에 환율이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10% 20%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투자를 보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국내 기업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면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환전을 해야겠죠.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원화를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바꾸는 거랑 반대의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를 봤더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을 찾으려고 할 텐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적합해졌는데요.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더 몰린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당을 잘 주는 건데 우리가 외국에서 투자할 때 많이 습관이 된 게 이제 분기 배당이죠. 한국에서도 분기 배당 주는 기업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 주는 기업 중에서 탑 3를 뽑아 볼게요.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 찬바람이 불고 있죠. 약세장이다,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안정적인 자산에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예금과 적금에 손이 가듯이 투자에서는 배당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기 배당이 한 8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서 15개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럼 15개 기업이 뭐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분기 배당 주는 기업 15개를 보면 오른쪽과 같은데요. SK텔레콤, 삼성전자, CJ제일제당, 한온시스템, KB금융, 시젠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배당을 주고 있죠. 그리고 분기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승급됐다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도 더 좋은 기업을 뽑아야겠죠. 지금부터 더 좋은 기업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분기 배당도 좋지만 투자자로서 당연히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2022년 예상 배당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주는 기업은 8.2%, 적게 주는 기업은 1.3%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 건 당연히 예적금보다 많이 주는 기업을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해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삼성전자가 3%로 제외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성장도 하면서 배당 주는 기업으로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죠. 오늘 컨셉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3개의 기업을 골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배당률은 현재 시가에서 배당률이니까 주가는 계속 바뀌게 되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배당률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내가 투자할 시점에서 배당률을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안정성이죠. 안정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는 시가총액이랑 배당 성장률입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건 그만큼 주가 변동폭이 작다는 거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건 그 기업이 성장했다는 반증입니다. 왼쪽에 있는 시가총액 탑5를 먼저 보면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K카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성장률 이것도 탑5를 보고 싶었는데 배당 성장하는 기업 2022년도에 예상되는 기업이 4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 K카가 있고 1등은 SK텔레콤이 28%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탑3 기업이 뽑혔죠.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입니다. 이 3개의 기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SK텔레콤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월봉 차트고 5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0년도까지 보면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코로나 때 폭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6개월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봉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면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심을 해야 되나?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영업이익이 떨어지나? ROE가 좋지 않나?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는데 2020년부터 22년 예상치까지 보게 되면 꾸준히 상승해 가고 있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ROE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이 기업이 남기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어느 시점에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지지선은 확실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KB금융인데요. 역시나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이랑 ROE를 보면 2020년에서 21년 상승폭이 컸는데 22년도엔 조금 작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돈을 꾸준히 번다는 건 배당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업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쌍봉을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가 싶은데요. 그럼 역시나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이랑 ROE를 보면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앞에 KB보다 신한지주가 더 큰 상승폭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주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건 나중에 반등할 때 신한지주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니까 관심 가지는 게 좋습니다. 분기 배당 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 4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를 넣었고 SK텔컴부터 보겠습니다. 830원으로 1, 2, 3, 4분기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KB금융이랑 신한지주는 4분기에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 2, 3분기는 적게 측정이 되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SK텔레콤은 3,320원, KB금융은 2,940원, 신한지주는 1,96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현재 주가를 나누면 배당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6.7, 6.3, 5.5%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시점에서 그때 주가를 보고 꼭 나눠본 다음에 현재 주가를 계산한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러면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데 언제 배당 줄까? 이게 궁금하시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분기 배당 락일과 지급일을 확인해 볼게요. 1, 2, 3, 4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 30일, 29일에 락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일을 봤더니 1분기는 그걸 다 마감하고 5월에 나오게 되고 2분기는 8월, 3분기는 11월, 4분기는 연말까지 다 정산한 다음에 4월 중순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분기 배당, 국내 분기 배당이다 하면 4, 5, 8, 11월에 배당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당연히 12월 29일이죠. 그렇다고 29일에 매수하시면 안 되고 28일까지 보유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9일에 배당을 받겠다고 매수하면 배당이 나오지 않으니까 꼭 락일 전, 하루 전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당금이 2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니까 오른쪽 위에 건보료랑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당기업 탑3를 뽑았고 각각의 배당률을 평균해보면 6.17%입니다. 3개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배당이 6% 넘는다.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배당도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 1억을 투자한다면 얼마나 배당을 받게 되는지 바로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1억 원을 3개의 기업에 정확히 나눠서 투자하면 분기 배당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1, 2, 3, 4분기에 배당을 받는데 배당 받는 월은 5, 8, 11, 4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투자했을 때 15%의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꽂히는 돈을 보면 109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4분기 때 은행주는 더 많은 돈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5만 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4분기 때 내용은 19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면 월 4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당 기업 3개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배당 주는 기업 15개, 이 기업들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배당을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야겠죠. 그런 기업들이 남아있는지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기 바랍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국내 분기 배당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꾸준히 잘 주는지 체크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